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기 소파에 누워가지고 남자분들은 좀 프리미어 리그도 보고 여자분들 이렇게 드라마도 좀 보고 좀 릴렉스 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또 열정을 갖고 오신 분들 뵈니까 저도 좀 존경스럽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 하고 있는 일인데 또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또 공유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좀 보람된 그리고 좀 힘이 나는 한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기술이 다 그렇겠지만 남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손, 우리 아들, 딸들의 이제 일이 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언어로 한번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고전인데 혹시 읽으신 분 있을까요? 예. 역시 Brave New World라는 아주 고전책이죠. 고전서 학설이라는 사람이 원독사단이 쓴 책입니다. 제가 기억으로 32년이군요. 네, 그때 나온 책입니다. Brave는 뭐 이렇게 이런 뜻 같아요. 브라보 우리 할 때 와 멋져 브라보 할 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계 브라보 같은 신세계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표현이고 이때 예를 들어 한 100년 전에 우리의 지금의 미래에 가까운 미래를 아마 상상하면서 썼을 것 같은데 야만 세계하고 멋진 신세계로 나누는데 이 신세계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제 유전적으로 다 갖춰진 사회, 이제 이런 사회고 고통이 없는 사회. 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회. 네, 이런 사회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공 부화기에서 사람들이 다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고통이 없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자분들한테 혹시 벌이 뭔지 아시나요? 여자한테 주어진 벌은? 네, 출산의 벌. 그러니까 출산할 때의 고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부터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런 세상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대학원생 때, 사실 대학원생 때 유전자 가위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때 아타카라는 영화가 이제 그 앞에 나온 Brave New World의 많은 영감을 받아서 이제 나온 영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빈센트하고 이 안토니라는 형제인데, 이 형은 이 부모님이 보통은 이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태어나면 이제 병원 클리닉 가서 해야 되는데 두 분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차 안에서 주무셨는데 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병원에 갈 사이도 없이. 그래서 이제 자연 임신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심장질환도 있고 범죄의 그런 소견도 있을 것 같다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심장도 진짜 안 좋았고 이 부모가 이제 동생을 낳을 때는 안 되겠다. 나는 이제 클리닉 가가지고 유전자 교정을 정확히 해서 태어나겠다 해서 이제 태어난 동생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사진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 부모한테 4개의 수정란이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둘은 남자고 둘은 여자다. 그래서 이제 형이 남자니까 이제 동생 같이 태어날 위해 남자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어가는 영화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기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97년도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그때 유전자 가위라는 개념조차가 없었던 시대인데 이 상상만으로 그린 거죠. 지금 보면 너무 잘 만들었어요. 물론 과학자들의 감수를 받았겠지만 이렇게 지금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이렇게 미래상을 그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영화를 보면서 최근에 느낀 것은
영재가 나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나면 이제 의사를 시키고, 영재가 나면 이제 과학자를 시키겠다. 천재가 나면 영화 감독을 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과학자가 꿈꾸기 전에 이미 이 영화 감독들은 이런 세계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게 이제 바로 유전자 가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이드에서 잠깐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한 1, 20분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이 신체에 대해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한 수천억 개가 이제 간세포도 이루고 또 수천억 개는 또 뇌세포도 이루고 그걸 다 합치면 약 100조 개인데 그 안에 공통적으로 이런 DNA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 나사선처럼 생겼어요. 근데 단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중되어 있어서 이중나선 구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것이 선생님들 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건 아마 엄마한테서 받은 것일 거고 또 다른 한 줄기는 아버님으로 받은 것인지 이렇게 되고요. 얘가 뭐 하느냐? 이 DNA가 결국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단백질을 만드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암호문입니다. 근데 이게 서열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사람들은 대부분 같지만 일정 약간의 차이는 개개인마다 있어요. 이제 그것이 어떤 분은 키가 크신 분, 어떤 분은 예쁘신 분, 어떤 분은 빠르신 분, 뭐 어떤 분은 다혈질이신 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요거 먼저. 세포를 보시면 그냥 계란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란도 하나의 세포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세포는 타조알이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들의 세포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구형의 세포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노란 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 안에 DNA가 들려 있는데 아까 그 이중나선이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꼬여 있는 이중나선이 자 이거를 확대한 경우고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떤 모양과 같냐면 실하고 실타래 이렇게 막 이렇게 꽈놓은 것 같고요. 그거를 이 구슬처럼 막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컴팩트한 구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걸 염색시켜야 돼요. 요것이 46개가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 DNA가 여기 하나가 DNA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쭉 되어 있어서 46개 다 합치면 길이가 몇 개 정도 되냐면요. 약 32억 개입니다. 32억. 그러니까 그 32억 개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많이 다를 것 같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얼마큼이 다르냐? 0.1%만 달라요. 근데 0.1% 다른 게 대부분은 의미 없는 다른 겁니다. 의미 없는 다른 거고 의미 있는 것들은 약 한 3천여 종이 됩니다. 3천여 종. 그 32억 개 중에서 3천여 몇 개 정도가 다른 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인종 간의 차이도 한 3천여 개에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사실은 뭐 굉장히 쟤는 나하고 그냥 달라. 내가 보기엔 극혐이야. 뭐 1배야 이래도 다 같은 게 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냥 막 이렇게 극하게 안 하셔도 다 내 동족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억 개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내 32억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처음에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것은 클린턴 정부 시대 때예요. 2000년 초반 넘어서면서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 32억 개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DNA는 A, T, G, C 이 네 가지로
조합이 있습니다. 뭐 DATT, GATT. 아까 가타카라는 것도 그 조합을 상징화한 그런 제목인데요. 그 GATT가 계속 뭐 30여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암호가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11년간 걸쳐서 맨 처음에는 뭐 조 단위로 걸쳐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도 이제 자기가 췌장암 걸리고 좀 그걸 고쳐보려고 1억 들여서 했습니다. 요새는요 한 100만 원 안쪽이면 하루면은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유전 질환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검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부분 한 뭐 몇천 개 정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뭐 이 선생님들 가르치고 다른데 그것들이 대부분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쁘게는 이게 랜덤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부위에 좀 중요한 부분에 생기면 이게 이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유전 질환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이 약간 좀 종교심이 있는 분들은 신은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을 선사했느냐 이제 이렇게 좀 종교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 신은 완전한 거냐 불완전한 거냐 이제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은 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 돌연변이가 만들게끔 창조되었을까? 그거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유전자가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쌍둥이를 낳아도 둘이 다른 거고 내 자식이 여러 명일 때 그 자식과 자식이 다른 것은 나의 생식세포가 조금 다른 생식세포가 서로 전달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조금씩 다른 것이 물론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달라지는 거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세대, 20세대만 지나가면 그 조그만 변화들이 계속 축적이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만 태어난다면 갑자기 환경이 변했을 때 어떤가요? 멸종이 되죠, 멸종. 멸종.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신은 환경은 계속 변하니까 사람도 계속 그냥 랜덤하게 변하게 만들다 보면 그 중에 누구는 최소한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그렇게 이렇게 약간 유연함을 줬습니다. 그게 다양성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운이 없는 분들은 그게 이제 유전 질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영토 확장하고 침략의 차이는 뭔가요? 네, 그렇죠. 내가 하느냐, 내가 당하느냐야 똑같은 사건인데 그런 거죠. 내가 하면은 영토 확장이고 당하면 이제 침략인 거죠. 맞습니다. 똑같이 DNA가 한두 개 차이 나도 이게 그냥 그냥 뉴트럴 하면은 다양성이고 이게 안 좋으면 이제 건강에 하고 영향을 미치면 질병이고 오히려 더 이게 좀 더 형질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화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우열의 개념까지도 가면 이게 이제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NA가 한두 개가 변하면서 이렇게 진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결국 유전자 가위는 뭐냐면 유전자가 변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다양성도 유발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진화도 하게 할 수 있고 또는 진화를 거스릴 수도 있고 또는 다양성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의미는 이렇게 유전 질환을 통해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자 유전 질환을 다시 이제 고쳐주는 이런 기술인 거죠. 그러려고 이제 인류가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자, 다양성 한번 볼까요? 여기 계시는 분 다 여기 이는 갖고 계시죠, 검은눈. 그런데 멜라닌 색소를 눈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유럽에 사는 사람들 일부, 아주 일부 파란 눈 있죠? 이 사람들은 멜라닌 색소가 망가졌어요. 오히려 고장났어요. 그래서 멜라닌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멜라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눈이나 빨간 눈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32억 개 중에 하나 차이예요. 보시면 다 똑같은데 여기 A가 그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G로 하나가 바뀌었어요. 이 하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 유전자 가위 연구하는 사람이 A로 G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내 자손들은 파란 눈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이 말 하니까 지금 막 이렇게 쏘아보시듯이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죠. 집안에 유전 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유전 질환은 주로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자기도 이제 곧 유방암이나 난소암 걸릴 확률이 80%, 50%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양쪽의 유방을 다 드러냈습니다. 드러내고 이제 거기다 이제 뭐 고형물을 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방 거기 안에 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미리 검사를 해서 이제 처치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외과 수술을 했지만 이제 이게 그것이 아니라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럼 돌연변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DNA가 조금씩 바뀌어서 그런데 어떻게 바뀌느냐? 과연 돌연변이라는 건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게 염색체예요. 염색체. 이게 염색체고 이게 세포 안에 몇 개 들어있다 그랬죠? 46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님한테 23개, 아버님한테 23개 받아서 4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약 거기 DNA로 말하면 1억 개 정도 돼요. 1억 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6개는 거의 아까 32억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맞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큰 덩어리, 이 정도면 한 뭐 1000만 개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덩어리가 없어지거나 없어졌죠. 두 개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막 수천만 개의 DNA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에요. 그 백혈병 아시죠? 소아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백혈병이 이렇게 DNA가 막 이렇게 큰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하필이면 이 백혈구에 생기면 이제 백혈병이 되는 겁니다. 암세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돌연변이고 이런 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돌연변이고요. 그렇지만 이 DNA 하나가 변하는 것도 심각한 유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가 변하는 거. 아까 보셨죠? 하나가 변한 게 파란 눈과 이 우리의 검은 눈을 좌우하듯이 하나가 유전 질환을 이렇게 크게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는 뭐냐?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는 우리 다양성까지는 아니고 그게 하나나 두 개나 바뀌어 있을 때 그걸 다시 돌려서 이 사람이 유전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삶의 질의 그 저하를 초래하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고쳐가지고 건강한 DNA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유전자 가위입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요새 뭐 크리스퍼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세대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아주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됐어요. 왜 이제 크리스퍼 기술이 나오면서 각광을 받게 됐냐면 이 유전자 가위가 이 1세대, 2세대 기술은 그냥 엿장수 같은 칼이었어요. 네, 잘 잘리지도 않고 막 하면은 막 손만 대고 이런 칼이었는데 크리스퍼가 나오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자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뭐 없애기도 하고 다시 붙여넣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최초로 유전자 가위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읽기만 가능했어요.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데 책 읽기만 가능했는데 이제 뭐가 가능해졌다?
쓰기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기계로 판독하는 시대만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이거 잘못됐으면 고치는 세상이 왔다. 그게 이제 바로 유전자 가위입니다. 자, 그럼 유전자 가위는 뭐 하려고 쓰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됐으면 고쳐서 유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럼 우리 유전자 치료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에 유전자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전자 치료를 잠깐 설명하고 이제 넘어갈 건데, 유전자 치료는 자, 유전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 뭐냐? 자, 내 몸 안에 유전자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대로 된 걸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고장나서 없으니까 제대로 된 걸 넣어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거를 고치면 되겠죠. 자, 잘못된 것을 그 DNA를 고치는 거는 유전자 가위고요. 원래 정상적인 것을 넣어주는 것은 유전자 가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다 유전자 치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유전자를 어떻게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근데 유전자 가위는 최근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유전자 치료제는 사람들이 시도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유전자 치료가 있었냐면,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걸 넣어주는 형식의 유전자 치료가 사실 발달되어 오다가 유전자 가위가 나오면서 이제는 고치는 것까지 이제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말 나온 김에 이 보충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밖에서요. 교정 치료라는 거는 유전자 가위로 그 안에 있는 걸 이렇게 고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넣어주는 보충 치료가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요거만 예를 들을게요. 눈을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것은 여기 있는 시신경과 이런 것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눈을 보는데 유전자가 하나 고장 나가지고 달랑 하나 고장 나가지고요, 시력을 잃은 그런 장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 유전자를 그냥 정상적인 유전자를 눈에다 찔러가지고요. 이 보시면 이게 눈동자입니다. 여기다가 주사기로 찔러가지고요. 여기다가 요 망막인데 여기다가 그 유전자,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렇게 쫙 놔요.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시력을 회복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흙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 뜨셨지만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 딱 한 번 하셨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제 장님이 눈 뜨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건 성공 사례가 많은가요? 작년에 이게 임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장님들이 병원에 가셔서 1년에 10억을 내시고 1년 동안 빛을 보시게 됐어요. 네, 1년 동안 10억을 내셔야 돼요. 장님들이. 네, 그래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지 이제 그런 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사실. 10억 원인가요? 네, 10억 원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넣어준 거고요. 이제 유전자 가위는 안에 있는 거 고치는 거잖아요. 자, 고친다는 건 어떤 거냐? 불필요하면 없애는 거예요. 제거해가지고도,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사실은 그 유전자가 있음으로써 병이 걸린다면 그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에이즈 치료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잘못됐어요. 그럼 교정. 원래대로 바꾸는 거죠. 네. 요거는 빈혈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게 아예 쑥 빠져버렸어. 그러면 거기다가 정상적인 거를 끼워 넣는 것도 바로 유전자 가위가 할 수 있어요. 아까는 그냥 넣는 거고, 얘는 다 그 자리에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 그것도 유전자 가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불필요하면 없애버린다.
자, 이 유전자가 있는데 이 불필요하면 없애버려야겠어요. 그러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에이즈 치료제는 뭐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서 이제 요새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전자 하나를 없애버리면서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에이즈 바이러스고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여기 백혈구에 있는데 여기로 쏙 들어가가지고 이 백혈구를 못 살게 하다가 이 백혈구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백혈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제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는 증상입니다.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 CCR5라는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물고 들어가요. 문이에요, 문. 관문. 근데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쪽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유전자가 없어도 잘 살아요.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도 에이즈는 안 걸려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혈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조상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 케이스 잘 기억해 두시면 이제 뒤에도 사례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 유전자는 뭐가 왜 필요한지는 아직까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없어도 사니까. 근데 있음으로써 에이즈가 걸리니까 차라리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환자에서 자, 백혈구를 뽑아가지고 유전자 가위로 그 CCR5를 그 에이즈에 걸리는 그 문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넣어줍니다. 다시 넣어주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내가 전에는 잘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없어졌네?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애가지고 얘가 다른 병에 걸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없어도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없애버려서 에이즈가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때 다니실 때 생물학 시간에 들어보셨죠? 겸상적혈구 균열. 이게 저도 그때 어려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겸상? 겸상이 뭐냐면 남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낫이라는 뜻이에요. 배배는. 여기 보시면 이 적혈구, 우리가 피가 빨간 게 적혈구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이렇게 생겼는데 원반 모양으로. 근데 유전자 이것도 T인 사람이 A로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 하나 바뀐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적혈구가 이렇게 남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혈관을 타고 이렇게 얘네들 잘 스무스하게 잘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남 모양 생기니까 중간에 이렇게 모세혈관 지나가다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이제 빈혈도 오고 이렇게 관절마다 이렇게 붓는. 사실 이거 하나 바뀌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어요. 이 골수이식 아시죠? 그 안에 피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거 뽑아다가 이 사람이 원래 T여야 되는데 A네? 그러면 다시 A를 T로 바꿔준 다음에 유전자 가위로 다시 골수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기세포는 그 다음부터는 이 적혈구를 안 만들고 이제 이 적혈구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마우스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한창 각광을 받고 있는 항암제인 면역치료제예요. 그러니까 혹시 들어보시기만 아시겠지만 암이 걸리신 분들은 뭐 약도 좋지만 결국은 견디시려면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정말 연구를 통해서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암에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제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면역세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세포에다가 하라는 물질을 넣어주면 걔가 강력한 그 면역세포로 작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암세포예요. 얘가 죽이려고 면역세포들이 달려들었어요. 근데 암세포에서는 얘네들이 잘 죽이지 못해요.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카라는 거를 넣어주면 이런 모양들이 생겨요. 유전자를 넣어주면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얘네가
전에는 그냥 쑥 지나갔는데 이제는 더 그냥 쑥 지나가지 않고 암세포를 만나면은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죽입니다. 죽이는 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넣어주면. 자, 그런데 요거는 또 약간의 어떤 좀 부담이 있냐면 어떻게 하냐면 암 환자에서 혈액을 대거 뽑아요. 뽑아서 면역세포를 유전자 가위나 이런 걸로 이 유전자를 여기 암세포를 잘 인식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넣어줘요. 이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복을 내가 백화점 가가지고 다 만들어진 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양복집 가서 내 신체 다 재고 의사가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약이에요. 아시겠죠? 기성품이 아니라 맞춤 제작입니다. 요거 한 번 하는데 5억입니다. 5억. 6에서 5억인데요. 쉽지 않겠죠? 한번 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5억인데 물론 효과는 좋다고 하지만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기성품이어서 비싸니까 주문 제작에서 비싸니까 기성품으로 하면은 좀 싸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그래서 암 환자에서 피 뽑아가지고 가뜩이나 힘든 분 피 뽑는 거 힘든데 뽑아가지고 하느니 요새 가장 건강한 사람으로의 대명사는 누군가요? 뭐 호날두가 될 수도 있고 뭐 있죠? 피를 뽑아서 이 아픈 분들한테 넣어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거부 반응이 있죠. 이 피는 내 피가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다 거부합니다. 이게 내 피 아니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사람마다 다른 게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거 아니거든요. 얘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게 손흥민하고 호날두하고 나하고 다른 게 별로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 그 차이가 나는 유전자 없애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리고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제 건지 내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피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열심히 키운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기성품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요 연구 개발에 관심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이 연구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제 5억이 아니어도 그냥 한 1, 2천 정도면 퉁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암이 생각보다 조금 더 치료가 수월한 질병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많은 고시병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태인에 굉장히 고시병이 많아요. 이분들이 간이 이렇게 비대해져 있어요. 어떤 유전자가 하나 망가졌는데 그 지질 같은 것들을 지방 같은 걸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를 못하니까 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간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80분이 계시다 그래요. 80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 지질 분해하는 단백질이 결국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단백질을 매일 주사를 맞아요. 그걸 분해하도록. 그래서 이제 2억이 든다 그래요. 1년에 2억. 근데 이제 이분들 전액 보험입니다. 국가보험 100%. 그래서 80분에서 160억이 의료보험에서 매일 나갑니다. 매년. 고분만 이 단일병에 의해서. 이분들은 매일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유전자 관리는 이 망가진 유전자를 간에다가 싹 끼워 놓으면 간세포에서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일 맞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유전자 가위로 간세포에다가 그 없어진 유전자를 다 끼워 놓으면 이제 뭐 간이 다 망가지지 않는 한 계속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시병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루게릭입니다. 이거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 이분이 결국 루게릭 병에 걸렸는데요. 루게릭이 뭐냐면 이것도 큰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탄 음식 먹고 뭐 그러면 유해산소가 막 몸에 생기잖아요. 그 유해산소가 생길 때마다 그걸 조금 이게 좀 처리해주는 유전자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신경세포가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어요. 정상은 이건데 여기 신경세포고요. 이 신경세포 돌기가 이 근육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 신경세포가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신경을 통해서 이제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들이 활성산소를 잘 제거를 못해서 그런지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어요. 잘 발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근육으로서의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근육으로 가는 신경세포가 잘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는 괜찮습니다. 뇌신경은 괜찮아요.
이 운동신경에만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천재지만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돌아가셨죠. 자, 이런 경우 이 문제 있는 유전자를 가위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찌르는 거예요. 척수에다가. 여기다가 딱 찔러서 유전자 가위가 교정해주면 이 세포로 따라서 얘네들을 교정해줘가지고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주위에서 현재 성공 사례가 밝혀지면서 아마 이것도 곧 루게릭 환자가 이제 주사 한 방으로 고쳐지는 시세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냥 이거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유전자 가위로 고쳐지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유전자 질환은 치료는 아니고요. 대증요법이라 가지고 뭐 가급적이면 고통, 그러니까 좀 너무 심각하면 그냥 뭐 조금 식이요법 조절한다든가 진통제 나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됐는데 이제 유전자가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써서 고쳐야 되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맞춤형 악입니다. 자, 이제 맞춤형 악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 맞춤형 악의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유전자 치료는요 이렇게 다 성체가 되신 분, 성인이 되신 분에게 간에다 찌를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볼수에서 세포를 뽑아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아까 신경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유전자 치료고요. 자, 아기를 만드는 거는 실제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 수정란에 이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맞춤형 악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어요. 여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중간에 뽑아가지고 걔를 유전자 가위를 써가지고 고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악을 만들어요.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없지만 그 유전자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다 알게 되는 세상이 오면,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유전자 가위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그것이 가능한 기술들이 있어요. 자, 시험관 아기는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불임 수술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여기 보면 난자가 있고요. 정자 뽑아가지고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에 다시 엄마의 자궁 속에다 넣는 겁니다. 이건 루틴하게 하고 있죠. 30년 전에 이거 하면은 신에 대한 모욕이겠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지금 한 300만 명 전 지구상에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수정될 때, 여기서 이제 유전자 가위를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유전자 가위를 쓴다고 반드시 다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건 고쳐지고 어떤 건 안 고쳐져요. 근데 태어났는데 안 고쳐지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초기에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착상정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됩니다. 이걸 8세포기라 그러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면 완성이 됩니다. 이때 하나를 떼가지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떼가지고요 유전자 검사해요. 그리고 7개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전자 가위로 교정한 다음에요. 이렇게 8개가 되면 하나 떼가지고 제대로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검사한 다음에 고쳐졌네? 그러면 걔 떼가지고 하면 됩니다. 요 단계에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은 고쳐진 남자를 원해요? 고쳐진 여자를 원해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유전자 교정하지 않고 그냥 성별로 남자, 여자 구별해서 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해요. 불법이기 때문에. 초음파 보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 8대 독자라서 꼭 남자가 필요해 그러면 미국 가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떼서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다음에 얘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얘 남자 여자 구별해서 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체세포 복제 가능하죠. 네. 자,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부모도 세부모하기가 가능하죠. 내부모하기도 가능한 세상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유전자 가위를 써가지고 이제는 내 유전자는 신이 주신, 그냥 부모 엄마가 나에게 우연히 정해주신 어떤 유전자라 그걸 내가 평생 동안 갖고 살아가야 될 운명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점점 아닌 거죠.
2015년에 한 4년 됐죠. 4년 전에 중국 애들이 저희 이제 짱깨라고 많이 부르는데 얘네들이 아까 크리스퍼라는 과일을 써가지고요 수정란에서 유전자 교정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저널인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에다가 투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쓸까요? 이것은 반인륜적이야. 우리같이 이렇게 권위 있는 저널에서는 이러한 연구는 받아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리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듣보잡 논문에 이제 나갔어요. 네. 논란은 많았지만 결국은 듣보잡 논문에 나왔어요. 자, 이 이리스누 영국이 아니야. 영국이 굉장히 좀 약간 조금 진보적인 국가예요.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나는 이렇게 사람한테 유전자 교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주겠다. 그러니까 라이선스 받은 과학자들은 수정란 유전자 교정해도 된다. 다만 아기까지만 태어나게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재작년에 우리나라 팀하고 미국도 주마다 달라요. 이걸 허용하는 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주가 있어요. 근데 오레곤 주가 이걸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자가 오레곤 주에 가서 거기 있는 연구자랑 해가지고 교정을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네이처의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는 반인륜적이라고 그러더니 미국 애들이 하니까 중국 애들이 하면 이제 그런 거고 자기네들이 하니까 이제 네이처에 실어졌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작년 11월 달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유전자 교정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냐면 아까 에이즈 있죠. 에이즈. 없애버리면 에이즈가 안 걸린다는 유전자. 그 유전자를 이 과학자가 어떤 부모의 수정란에서 그 유전자를 지워버린 아기를 만들었어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한 애는 유전자가 없어지고 한 애는 안 없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아빠가 에이즈 환자라서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에이즈 환자면 대부분 자식은 걸릴 확률이 많지만 아빠는 이제 조심하면 그렇게 뭐 꼭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연구가 아니라 사람까지 태어나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금하고 있는데 인류 최초로 혹시 아셨나요? 인류 최초로 유전자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태어난 케이스가 작년에 나왔는데 우리는 언론에서 이게 뉴스에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계시죠. 이게 인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인류 45억 년의 그 생명체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맞춤형하기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거 해도 되냐?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말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좀 당황해가지고 이 사람은 일단은 대학에서 잘랐습니다. 일단 잘랐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가 현재 신호 중인 임신 중인 아기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지노 에디팅이나 유전자를 써가지고 사람 이 맞춤형아기를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 찬성하느냐.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70%는 반대한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니다. 이거 빨리 해야지. 우리가 무슨 문제도 빨리 그런 쪽을 알고 그래서 기술적 진보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한 30%가 됩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조지 처치라는 하버드의 굉장히 유명한 의사예요. 보시면 무슨 로마 영화에 나오는 영화배우가 생기셨죠. 네. 얼굴도 되게 잘생기시고 이 권위 있는 이분이 뭔 소리야? 이거 사실은 우리가 이거 유전자 조작해서 사실은 아이도 10만 올리면 그게 인류 발전에 얼마고 그다음에 건강 증진에 얼마나 효용이 있는 건데 이걸 무작정 막아서도 되느냐? 난 이거에 반대한다. 난 찬성한다. 이런 말이죠. 나는 유전자 교정에서 태어나는 사람 아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이 사람이 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나? 그러면서 이제 한 30%가 이제 현재 동의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죠. 생각보다. 그래서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법 47조 상황에 보면 자, 유전자 치료는 뭐냐면 유전자를 바꾸는 것은
배아, 난자, 정자, 폐하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이건 사실 과도한 경향이 있어요. 연구도 하지 말아요. 이건 거거든요. 연구도 할 수 없다. 사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연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요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나라는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유전 질환도 있지만 불임도 대부분 유전 그 약간 한두 개 차이로 불임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해봐야 소용없고 결국 유전자 바꿔주면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는 이제 허용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하다. 여기 보시면 이 붉은색 있는 부분들이 엄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좀 애매한 나라. 애매한 나라고 저희는 약간 붉은 부분이니까 어때요? 그렇죠? 굉장히 좀 엄격한 나라고 근데 이런 나라는 아무 생각이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이 아무 생각이 없는 나라 가서 어쨌든 대부분 속지주의니까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 대부분 과학자들이 하는 거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양심에 맡기는 형국인데 이제 국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나라들은 이제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감옥에 가기 싫어서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기술이 안전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왜 지금은 아직 하면 안 되냐? 첫 번째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유전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다 보면 유전자 가위가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나는 요 길로 고치려고 했는데 32억 개 중에 32개 너무 ATG가 똑같은데 유전자기가 조기도 같이 고칠 수 있고 뭐 그쵸? 약간의 오프 타겟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고치고 싶은데 요 유전자를 고치고 싶은데 이 유전자가 가서 여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질병이 아니라 A라는 질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B라는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아직까지 완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아직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유전자의 기능도 잘 모릅니다. 어떤 유전자는요 A라는 형질도 나타내지만 B라는 형질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형질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게 B라는 형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C라는 형질이 A라는 B라는 유전자가 합쳐져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고치면은 이 B라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유전자 편집은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자, 내가 약을 먹었는데 메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유전자 이 가위라는 거는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약이에요. 이것은 내가 잘못됐네 라고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비가역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하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또 다시 빼다가 예, 좋으신 질문인데 이거를 시도한 시점은 대부분 수정란이죠. 하나의 세포죠.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한 시점은 이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미 100조 개가 세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100조 개 다 찾아가서 고칠 수 없는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과학적이죠. 할 때는 쉽지만 이게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고 파악했을 때는 이미 100조 개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아까 말씀하신 눈에 칼라 바꾸는 게 단 한 개의 그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고친다는 표현은 좀 아니고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거를 뭐 또 나중에라도 또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파란 눈으로 바꿀 때는요 수정란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란 눈이 태어났죠. 네. 근데 얘가 다시 까만 눈으로 할 때는 네. 그 사람한테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이 눈 세포는 벌써 수십억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이 수십억 개를 다 붙일 수는 없는 문제죠. 네. 그거는. 네. 하나는 쉽지만 이제 10억 개가 된 거는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을 혹시 우생학이나 트랜스휴먼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거고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침해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평등이 물론에 다 평등한데 유전자 가위를 써서
평등하지 않은 개체를 누군가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있는 자들의 어쨌든 그 스테이터스를 강화하는 그런 걸로 삼지는 않을까, 이런 걸이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데 그 자체로 존엄한데 그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바꾸면서 이렇게 개량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더 이상 그 자체로 존엄하지 않다는 어쨌든 가치의 훼손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결국 이 성형 미인에서 보시지만 어떤가요? 성형 기술이 발달하니까 미인이 다 똑같아지더라, 이런 거죠.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점인데, 이게 기술이 유전자가 발달되면 어떤 좋다고 여겨지는 유전자로 다 모이는 거 아닐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과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해체 문제요. 이제는 내 유전자는 엄마하고 아빠만 줄 수 있는 건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줄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내 부모가 2명,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가족 해체의 어떤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충분히 고민했는가. 이미 태어난 사실도 잘 대부분 모르고 계셨죠. 이거 동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사회 윤리적인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을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 희귀질환자들 한 명 집에 있으면 사실은 가족원들이 거의 그냥 그저 초죽음이죠. 그 하나 케어하기 위해서. 형제 있으면 형제들도 같이 피해봅니다. 얘 하나 케어하기 위해서. 과연 그 사람의 그 삶의 질은 무시해도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알량한 이 윤리적인 것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의 그 풍지박산난 삶의 짐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사실 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비윤리적인 것이 있다면 그건 또 나름대로 또 통제하면서 질환하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막연히 이걸 막을 필요가 있는가? 왜냐면 약 드실 때 약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졸렸기도 하고 가려웠기도 하고 다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는 먹죠. 우리가 먹는 약들은 대부분 부작용이 있어요. 다만 부작용보다는 약의 치료 효과가 0.1% 더 크니까 약이 되는 거죠. 이미 약들은 대부분 그런 게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걸 원천적으로 금할 수는 없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술이 완벽해서 사용하느냐, 자동차가 완벽해서 사용하나요? 대부분 유전자 가위로 잘못될 확률보다 자동차로 맨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어떤 자동차 살까 매일 고민하고 있는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술이 완벽해서 하지 않는데 이거 완벽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리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냐. 조선시대 때 머리 자르면 이거 죽을 놈이었지만 지금 뭐 멋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전자 가위는 이거 나쁜 짓 하는 거지만 100년 후에도 그럴 거냐. 그때는 왠지 유전자 가위 하는 것이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윤리가 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상반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시나요? 코너 맥거리거고요. 메이웨더 검수 선수예요. 이 사람은 UFC 종합격투기고 이제 복싱 선수인데 재작년에 탑을 달리던 두 그룹이 우리 한번 맞짱 떠볼래 그래서 우리 한번 붙었는데 이 사람이 이겼지만 저도 1,000억을 벌었습니다. 한 번 대진할 때 1,000억 벌었어요. 유전자 하나만 날리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만들어지는, 마당만 쓸어도 이렇게 걸어가도 다리에서 부디게 막 만들어지는 그런 개체를 만들 수 있어요. 유전자 하나만. 그러니까 유전자가 못생기도록,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 없애버리면요, 그냥 기지개만 펴도 근육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내 그 아들 고생할 필요 없이 나 유전자 하나만 제가 없애버려가지고 태어나면 얘는 이 개에서, 업계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육상 선수, 이 작년에 중국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중국에서 국가대표는 유전자 검사해서 선별하겠다. 유전자 검사해봤더니 어떤 유전자는 쉽게 지쳐, 어떤 유전자는 뛰다가 갑자기 돌연사해. 나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없는 사람만 고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난 거꾸로 내 아들은 나 운동선수고 싶은데 내 유전자 검사에서 잘못된 걸 다 고쳐가지고 내 아들 태어나겠다. 그래서
100m 뭐 칼로이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 뭐 코디 있잖아요. 코디한테도 10억 주는데 한번 10억 줘가지고 내 유전자 바꾸면 코디 안 불러도 된다. 영영한 영구적인 스파이캐슬이고 한번 고쳐지면 혹시 이게 지능 유전자라면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가문은 이제 다 스카이캐슬이 된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아까 회계라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희귀질환 약품이 500개예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이 500개가 5%밖에 치료 못하고 있습니다. 95%는 몇 대까지 손 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95%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전자 가해가 된 거죠. 자, 이런 시점에서 이거를 막연히 이제 금지하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만 또 한 50만 명이 사실은 이 유전자 한두 개가 바뀐 환자가 고통에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환자가 50만 명이면 가족까지 많으면 수백만 명이 사실은 되게 이제 불안하게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100만 명이 넘으니까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 질환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단일 질환으로는 희귀하지만 그 희귀 질환자를 다 합치면 우리 이웃입니다. 그래서 남모를 일이 아니죠. 그래서 클리닉에서 유전자 교육생이 앞으로 태어나서 이런 분들을 이 지구생에서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면 이것도 또 대단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약간 좀 유토피아적인 상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미래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이게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스마트하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거 결국은 우리가 디스토피아로 가는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은 누구도 답이 없는 건데 다만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막 무작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디스토피아로 가는 기술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과 견해와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양한 토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학자들 하시는 분들은 미래가 앞으로 많이 변할 건데 지금도 막 변하고 있죠. 많이 드시겠지만 그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기술 뭐냐고 물으면 이거라는 거죠. AI 로봇이다. 그 다음에 산울 인터넷이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자를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세 가지 기술이고 공교롭게도 이 세 개가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